별 후보자 기조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효자 삼천 서신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드시죠? 자, 보시게요. 사스, 메르스, 에볼라, 그리고 인수 공통 전염병인 AI와 구제역 광우병. 이 바이러스와 인간은 그동안 항상 전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머지않아서 인간들이 승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전국 이후에 전라북도의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조영철은 더 많습니다. 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책과 대안으로서 민생당이 조영철이 정동영 대표와 함께 전주와 전북의 경제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긍심을 살리고 초록으로 이 봄을 선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약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매니페스토 협의회에 제가 서명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KTX가 지금 국가철도망 사업 3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주 김천간 KTX를 연결을 해서 전주가 지금 관광 거점 도시로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축을 잇는 KTX를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로는 백제대로의 고가차도를 건설하겠다. 이는 부산 서부 고가도로가 약 1,5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킬로미터당 약 3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완성을 해서 백제대로 교통 체증을 풀어내겠다. 그리고 대한방직의 개발 방식을 좀 바꿔서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구로형 디지털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1,000개의 공장형 아파트를 짓고 또한 1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공약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생당의 조영철 후보입니다. 앞서가는 후보건 쫓는 후보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검증을 하러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앞서간다고 알려진 우리 이상직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죠? 예, 19대 때 했습니다. 출석도 잘하고 의회 활동도 잘 하셨나요? 출석률이 괜찮나요? 별로 활동 못했죠? 경제민주화 큰법은 많이 발의하고 또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약 하위 30%. 그러니까 210등을 했어요, 출석률이. 여기에 이렇게 제가 보면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천정배 같은 다선의 의원들도 100% 출석 7등 안에 들고 저희 당이죠. 그런데 제가 도의원 시절에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재판으로 인해서 출석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이 구형이 되고 오랜 시간 재판에 휘둘리면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상직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시절 동안에 전주시 완산을 지역에서는 3번의 보궐선거가 제 기억으로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맞을 거예요. 도의원 1번, 시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또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매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이 민주당 후보들의 잘못된 비리, 금품 등에 의해서 치르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또 국회의원 후보자인 이상직 후보 자신이 또 선관위로부터 고발되고 측근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보궐선거를 또 치르게 된다면 시의원, 도의원 보궐선거에 벌써 몇억 원 우리 시민들이 된 세금으로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단 사과가 없었고 본인 또한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당선이 된다면 또 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있어요. 지금 선관위의 고발 내용은 이거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은 유무죄만 판단하는 것이에요. 법리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응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선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대 때 초선 의원이와 직능위원장을 제가 4년 동안 거의 했습니다. 그 직능위원장이라는 전국에 있는 직능단체를 다 그 정책을 위반하고 소통하고 이런 자리 때문에 그 출석이 좀 적은 건 뭐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단가 후려치면 징구월적 소리방 3배, 대리점법, 그 대형마트 의무 휴일, 카드세 반값, 이 경제민주화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힘든데 대표 발의가 통과를 다 시켰습니다. 야당이면서도 이런 걸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그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출석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이해해달라.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을 해야 된다. 법 통과로. 그런데 예. 우리 후보께서의 발의 건수가 우리 당의 황교안 의원이 270건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하위예요. 아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40건 정도 경제민주화법 제가 말한 했고, 그것도 대개는 재판받고 다니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말한 경제민주화법 4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당에서 우리가 해냈던 한 대표 발의 이런 게 제가 그 어마어마한 법을 대표 발의 알겠습니다. 통과시켰는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보다는 질로 승부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인정. 그런 부분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때 좀 정확한 최영규가 신문을 보고 안 보고 나오지 마시고 저처럼 그 이렇게 무소속 자료를 후보,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무소속 그리고 후보 2명 한 제 거하고 주도권 왜 저한테 질문이니까 책임을 물읍습니까? 그걸 그리고 그 보궐선거 부분에 대해서 저 시의원 지금 보궐선거 치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꼼수로 무소속으로 내세웠단 말도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이전에 무소속 후보가 선거법 위반을 된 걸 왜 저한테 물어보고 또 국회의원이 만약에 그럼 당대표가 다 책임집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본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시스템 공천을 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리고 민주당이 무슨 시스템 공천입니까 지금? 자기 당 걱정하세요. 민주당을 걱정합니까? 지금 정확히 공천하고 이런 걸 그러니까 가서 본인 일이 이렇게 재판에 재류 중이고 측근이 압수수색을 당했으니 만약에 보궐선거를 치른 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냐 안 지겠냐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제가 지시한 적도 관련한 것도 없고요. 그 당에서 과거에 서신동 선거에 무소속을 내보내가지고 당에서 공천 줄 때 검증했죠. 그분이 지금 현역 민주당 도의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에서 이상길 공천할 때 검증했지 왜 우리 당을 민생당에서 걱정합니까? 민생을 걱정하셔야지. 도민들이 지금 시민들이 깝깝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끝날 때까지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네 잘 됐네. 전북에서는 그런 말을 지금 해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를 보호하고 어떻게 한 석이라도 더 되찾아고 해야 되는데 가져갈 당입니까? 얼마나 전라북도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검증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골고루 질문하러 하는데 어떻게 두 분이 저한테 6분씩 쓰시면 제지를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이 후보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보궐선거에 대한 수억 원의 시민인의 혈세를 낭비한 거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게 무소속이 두 분이라니까요. 그게 무소속으로 책임집니까? 아니 무소속 시의원을 내보냈는데 그분을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공천을 줬잖아요. 그 재판 받아가 졌다니까. 근데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당선된 우리 당의 후보를 또 그쪽으로 빼가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 당의 시의원을 왜 민주당에서 빼갑니까? 우리가 뽑아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혹시 선물 받으셨나요? 저는 못 받았는데 이상직 후보가 명절 선물을 보내서 조사를 받고 이러더라고요. 혹시 받으셨나요?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 연루가 돼서 지금 압수수색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저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세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서신동의 한 고요에서 대통령님이 정은천을 꺾어라 이렇게 보냈다고 했는데 그 사실입니까? 영상을 저도 봤습니다. 영상을 봤습니까? 영상을 직접 다 들어봤습니다. 직접 취재한 거예요. 영상을 본 거예요. 아니 영상을 어디서 아시아 뉴스 입수했어요? 통신에서 나온 영상을 봤습니다. 어디서 영상을 입수했어요? 아시아 뉴스 통신에 나왔어요. 아니 영상을 봤는데 어디서 다 입수했어요? 봤는데 대통령님이 정운천을 꺾으라고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거기에 대통령이 정은철 꺾으란 말이 없어요. 예? 그래요? 대통령이 그 말을 하여튼 일하고 와라 아시아 했는데 뉴스 통신에 정은철 거꾸로 나왔다는 취지죠. 왜 있고요. 자꾸 억지 춘향을 하십니까?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자꾸 저는 이런 이상직 후보가 이렇게 사퇴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죠. 선거법 위반했죠.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고발됐죠. 그런데 전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또 그 해명도 하지 않고 또 자객 공천이든 자기의 필요한 말만 엉뚱한 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6분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를 보면서 두 분의 파란 잠바를 입은 민주당 성향의 후보들이 지금 민주당이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경제 위기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GDP의 30%, 즉 1,100조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뭐 띄워와라, 뭐 가져와라,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는데 상중하로 신용을 따지고 하위 30%는 가면은 1,0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그것도 연체가 300만 원이 있어서 300만 원 구하러 다니다가 판이 나버린 이런 나라와 이런 현재 상황 속에서 독일처럼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제시를 하면 바로 세금 신고 그 번호만 되면 민간인들에게 660만 원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에게 1,200만 원 현금으로요. 5인 이상은 2천만 원씩 지급을 하는 1,100조에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생당에 우리 유성엽 후보가 첫 번째 추경을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민주당이건 통합당이건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건 그거고 이제 질문 들어가야죠. 지금 그 민주당 공천 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선거인데 잘 됐네 잘못됐네 해가지고 이걸 따지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전북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정당이 누구인가? 적통적자로서 김대중 정신을 이어오면서 호남을 대변하는 세력과 전북의 권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직 후보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어요. 전북의 뭐 금융 중심지, 뭐 탄소법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는 몇 년간 준비하고 이런 걸 갖다가 작년 언제부턴가 대구에서 우리도 탄소 도시 만들겠다 했더니 민주당의 간사인 송기현 의원이 나서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7조 원이 전주로 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발목을 잡는 건데 작년 12월에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이번에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와가지고 해주겠다 해놓고 또 미뤘어요. 왜? 선거가 가까우니까. 2월 임시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또 미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프랑카드 뻔뻔하니 길거리에 다 걸어놨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찍어주면 5월 달에 마지막으로 탄소법 통과시키겠다. 이게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까 제가 들었던 거 표는 어디 있습니까? 표는 호남에서 돈은 영남으로 일자리를 위해서 호남에는 딱 400억 광주에 그것도 그리고 구미공장에는 여기는 어디예요? TK입니까? 5천억 그 다음에 울산에는 2조 이렇게 하고 군산공장에 10원짜리 하나 안 줘가지고 군산에 지금 5천 명이 지금 가장들이 지금 집을 뭐예요? 직장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시의원 100%를 지방선거 때 뽑아줬는데 거기에 지금 보궐선거가 있고 전주시 효자동에 보궐선거가 있고 지금 지난 군수 보궐선거가 있는데 또 뻔뻔스럽게 그 귀책 사유도 인정하지 않고 민주당 후보를 내면 당선된다 생각에 다 지금 공천을 내고 있습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탄소법 이때 검찰 개혁하자 촛불 들고 좋습니다.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 중요하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 사람들은 대통령께 오히려 부담만 드리잖아요. 공천받기 눈치분이라고 이거 탄소 이거 전라북도 죽게 생겼는데 이거 통과 안 시키면 우리 죽는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파란 옷 두 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저기 이상직 후보 뭐 했습니까 이거? 근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저는 그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금 10분 중에 8분이 민생당 의원이고 성향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생당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현역 의원들이 민생당 의원이잖아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쪽 당에 가서 말씀하셔야지. 민생당 의원들은 왜 저한테 말합니까? 지금 이상직 후보가 국회의원 하는 시절에 5천억 예산이 증대된 걸 4년 동안에 1조 5천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탄소법 말씀하는 거면 탄소법도 탄소법도 마찬가지죠. 국회에서 통과하는데 그 민생당 의원이 더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민주당이 항의를 하고 해야죠. 전북을 대변하는 정당입니까? 우리는 좋습니다. 다수결로 해야 되니까 악착같이 대통령 바지락이라도 잡고 노력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왜 딴지를 거냐 이겁니다. 딴지를 안 걸었습니까? 제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면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짓말이잖아요. 이번에 표 몽땅 달라. 그래서 물표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거짓말이라는 말씀? 그게 지금까지 해온 행태가 그렇습니다. 민주당 찍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을 대표하는 정당 맞습니까?
이 후보님? 민주당 지지율이 65% 되니까요. 지금 이 시대 정신 예,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시대 정신이 맞다고 봐야 될 것 표만 같습니다. 가져가는 게 시대 정신입니까? 전북을 대변해야죠. 탄소법 악착같이 나서서 왜 부산에서 김부겸 의원이나 그 표가 떨어지면 민주당 표 떨어질까봐 전주 눈치 보는 것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7명이니까 저쪽에 새누리당까지 죄송합니다. 통합당까지 합 17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을 밝혀야 하고 전주의 제3금융 중심지가 가면 부산이 안 된다고 나서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누가 하나 나서가지고 대통령님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대통령한테 부담만 드리는 민주당 후보들 아닙니까? 제가 재선되면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그게 탄소법 말이 또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열심히 흥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영철 후보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효자 삼천 서신동 주민의 절박합니다. 1997년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 교체 당시에 민주당에 정동영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전주 시의원에 30세의 젊은 시의원 조영철이 있었습니다. 25년 살아온 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시민과 전북 도민을 위해서 살아온 정당과 인물이 누군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시현상에 빠져서 민주당을 다시 지지한다면 표를 싹쓸이해 가고 결국은 또 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자 씨는 남겨놔야 할 겁니까? 정동영 대표를 도와주시고 전주 을에서는 조영철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100% 준수한 후보, 대한민국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협의회가 추천한 전국 지방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깨끗한 선거를 치른 후보 조형철이 민생당에 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최영